피처팩을 사용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확장 컨트롤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확장 컨트롤 윈도우에는 뭐 굉장히 너무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딱 찍어서 뭐 어떤 게 뭐 좋다 이런 말부터 해서 뭐 범위를 말하기가 되게 모호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확장 컨트롤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버튼 같은 경우도 MFC 클래스 보면 C 버튼 클래스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없는 기능들이 있으면 이제 내가 그걸 이거의 파생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C 마이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을 이제 확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 컨트롤 윈도우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오너 드로우라고 해서 이제 직접 여러분이 그리는 어떤 버튼 컨트롤 윈도우 만들었던 거 생각나시죠? 예, 뭐 프로그레스 바인데도 이제 그 뭔가 글씨 좀 특이하게 찍히게 하려고 바꾼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칭 그냥 다 확장 컨트롤 윈도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MFC 피처팩에서는 좀 더 독특한 확장 컨트롤 윈도우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시면 오 이거 참 그럴싸한데 외관이 되게 괜찮다, 모양 괜찮은데 이렇게 보실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딱 찝으라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뭐 이게 가장 눈에 띄을 것 같은데요. 프로퍼티 그리드요. 그리드 컨트롤이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탭이에요. 탭인데 기존 것과 달리 모양이 많이 개선되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또 언급하자면 쉘 컨트롤이에요. 쉘에는 이제 트리가 있고 리스트가 있죠. 그 쉘 트리, 쉘 리스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벌써 다뤄볼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쓰는 법이 너무 간단해서 별로 설명할 내용도 없고요. 탭 컨트롤은 조금 이제 구경 삼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쓰는 방법도 좀 복잡하고요. 얼마나 복잡하냐? 거의 리본 UI 만드는 수준이에요. 일단 저거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컨트롤 윈도우에 생긴 모습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요 위에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걸 얘가 헤더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 리스트 컨트롤의 헤더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최초에 어떤 그룹을 등록해요.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하는 아이템을 등록하고요. 그 아이템에 어떤 옵션을 등록하게 돼요. 옵션. 그리고 그 옵션에 어떤 밸류가 들어가게 되죠. 값들. 그러니까 여기 옵션으로는 뭐가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룹 아이템 해가지고 요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그룹에 대해서 또 서브 아이템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 아이템이 있고요. 그냥 아이템, 그냥 통칭 저거는 그룹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러니까 그룹이고 이 그룹에 속한 그룹 아이템인데 그 밑에 또 서브 그룹이고 그룹에 대한 뭐 서브 아이템이 오고 막 이런 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잘 보면은 이게 트리하고도 좀 비슷해요. 트리 컨트롤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렇다고 리스트 컨트롤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트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애매해요. 근데 이 모양은 여러분들 그 비주얼 C 화면에서 그 많이 보셨죠? 속성창이죠? 아이고. 예, 속성창. 속성 윈도우 보시면은 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쓸 일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이제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넣어뒀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보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저떻게 돼 있냐 뭐 이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파워포인트 자료로 뭐 보는 것보다는 직접 일단 예제를 먼저 보고 그 얘기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제가 이름이 뭐냐면 프로퍼티 그리드 데모라는 예제 있죠? 이 예제를 열으셔가지고
일단 빌드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에서 실행을 하면 그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을 사용한 예가 나오는데 정말 심플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야, 이보다 더 심플할 수는 없다. 그죠? 가장 작은 예만 하나 덜렁 넣어놓은 거예요. 가장 작은 것만. 그래서 요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써놨는데 지금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리소스 편집하러 이제 리소스 편집하는 데 이렇게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도구 상자 여기 보면은 여기 프로퍼티 그리드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직접 만드셔야 돼요. 리소스 편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통짜로 직접 편집해서 소스째로 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 이제 클래스 쪽을 보면은 저 컨트롤은 이제 대화 상자의 멤버고요. 그래서 이 대화 상자 그 클래스에 보면은 요런 멤버가 들어가 있어요. 클래스 이름이 CMFC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입니다. 그냥 줄여서 그냥 프로퍼티 그리드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을 개치한 클래스는 CMFC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에서 이제 저거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초기화 관련된 코드는 일단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코드를 보기 전에 일단 처음에 enable 헤더 컨트롤을 어떻게 했느냐 false. 그러니까 헤더는 없애라 이거예요. 헤더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헤더 컨트롤을 없애라고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헤더 컨트롤이라는 게 요거였죠. 요거 이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화면에 저거 끊을 필요 없다는 뜻이고 디스크립션에 그래 설명 나오는 데는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단넷 스타일의 어떤 화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단넷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단넷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속성을 변경하면 어떻게 해라? 이제 표시를 해라 이거예요. 표시를 해줘라.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set 알파베틱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출력을 안 하고 일단 알파벳 순으로 그냥 쫙 나열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세팅이 있으면 그걸 무시하라 하고 그냥 알파벳 순으로 나와라 뭐 그런 얘기예요. 속성 정보를.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면 요거 지금 이제 뭐 트루로 해놓는다고 해놓으면 뭐 요 내용이 나오겠죠. 요게 이제 헤더가 되는 거죠. 요거 조절할 수 있게끔. 저게 헤더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에리아가 이제 enable이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면 기본값을 써서 enable인데 저걸 이제 false로 바꿔놓으면은 아까하고 달라지는 게 요 밑에 그 설명창이 하나 없어졌죠? 그 다음에 단넷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기본값이 true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false로 바꿔두시면은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죠? 모양이 바뀌었죠? 근데 좀 이거는 true로 해두시는 편이 훨씬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는 게 가장 흔한 모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modified properties에서 마크를 해라. 이제 mark modified properties 이렇게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서 여러분이 지금 기본값이 false인데 true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조금 볼드체로 바꿔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가 false였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와 달라지면 이제 저렇게 표기가 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알파베틱 모드에 이게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appearance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속성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이제 true로 해두시게 되면 저렇게 빌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그 항목이 아예 없어졌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어떤 속성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속성체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요거 있죠. 사전 순으로 해라 그러면 속성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항목별로 해서 어떤 카테고리 이런 항목이 이렇게 생기죠. 이런 게 이걸로 이제 정렬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최초에 이제 뭐 컨트롤 뭐 크리에이트해서 이런 기본 스타일 정해라 뭐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주요 코드는 어디를 가냐면은 init property grid prop grid라는 함수에 들어가 있어요. 저기 코드에 이제 property grid 컨트롤 그 내용을 채우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참 여기도 뭐가 참 많아요. 굉장히 일단 코드가 길고요. 예, 코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이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게 처음에 추가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에 최초 추가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 오브젝트를 하나, 그러니까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라는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 객체를 요를 했는데 이거 굳이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딜리트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여러분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얘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appeara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저게 이제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에 항목 추가되는 모든 애들은 다 이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추가할 때 뭐 이제 여기 속성에다가 이제 얘 이제 생성자 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 생성자 쪽의 코드가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중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되는 게 그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생성자가 다중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최근 사용된 거는 뭐 요거 이제 그룹일 경우 그쵸? 요거 이제 그룹 추가할 때는 이제 요걸로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추가할 때 그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하나씩 넣을 때마다 요걸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룹 이름만 하나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데이터라든지 리스트 뭐 이런 값들은 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저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때는 하여튼 뭐 그룹을 넣든 뭘 넣든 하여튼 add propertie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로는 여기 주소가 이렇게 넘어오죠? 예,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추가하자마자 다시 그릴 거냐, 레이아웃 조절 다시 할 거냐, 기본 세팅 다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도록 해라 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코드가 나온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코드는 뭐냐면 요 코드는 지금 결국 이제 어피어런스라는 그룹을 추가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또 알파베틱 예, 그거를 투루를 해놨네요. 예, false가 돼야지 이제 예, 요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룹 항목이. 그래서 저 그룹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프로퍼티 그룹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하나 추가됐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new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를 열심히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로퍼티 그룹의 서브 아이템 그러니까 지금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넣을 때는 여기를 보면 뭐 3D 룩이라는 서브 아이템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에 어떤 서브 아이템으로 3D 룩이라는 어떤 항목을 하나 넣어요. 그럼 그걸 넣을 때는 이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add 서브 아이템 함수로 출하면 되시는데 어디 클래스에 add 서브 아이템입니까? 예,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 클래스에 add 서브 아이템 함수를 추가하시면 결국은 여기 지금 이거는 그룹으로 add 프로퍼티에서 그리드 들어갔잖아요. 요거의 밑에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클래스 뭐 그룹으로 가든 뭐 항목으로 가든 다 지금 예, 같은 그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 클래스 오브젝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크게 고민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3D 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글씨 하나 딱 주고요. 예, 그래서 뭐 얘도 이제 다중정의된 형태죠. 그 여기다가도 이제 또 뭐 그 어떤 그 C51 베리언트라는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이제 저게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형정의 중에 요거죠. 두 번째 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은 요 데이터 타입이 좀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COL이 베리언트 아이고 베리언트라는 타입이 있는데
요 클래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932페이지하고 933페이지에 걸쳐서 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쫓아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아이고 예 베리언트라는 공용체가 있어요. 구조체? 예, 구조체. 예, 요 구조체가 있는데 이 안에 이걸 뜯어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공용체 어마어마한 데이터 타입의 공용체로 이게 또 돼 있어요. 예, 멤버가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그러니까 이거가 굳이 이제 C 언어로 생각하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이드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C 오일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타입을 이런 걸 주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로 여기다 뭘 줄 수 있다라는 거냐? 가보시면 이걸 정의를 쫓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변환 연산자가 이 클래스 오브젝트에 이 클래스에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예, 한번 보시면 여기서 COL이 베리언트 클래스 있죠? 이 클래스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한 뭐 이제 클래스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선언을 가서 보시잖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이고 스트럭처는 스트럭처인데 그 안에 이제 유니온 해갖고 뭐 스트럭처 있고 선언이 막 또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기 지금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죠? 예. 하여튼 나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아까 C51이 베리언트 클래스로 객체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멤버를 가서 보시면 그렇구나. 뭐 별게 없어요. 그때 여기 이제 연산자 다중정의 같은 거 하는 걸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이 다중정의가 되어 있냐면 예,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 타입으로 다 또 다중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자열도 되고요. C스트링 같은 뭐 바이트, 쇼트, 롱타임, 뭐 인티저 타입, 플로트, 더블 뭐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원하는 거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에, 요 경우에 결론은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로 뭐를 쓰다는 거냐. 하여튼 진짜 원하는 건 다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데이터 뭐 이런 거 안 줘도 뭐 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기본 값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 여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바 3D 룩 해갖고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이제 요런 값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true false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디스크립션을 줬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OL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 선언된 게 바 3D 룩 여기 있죠?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결국 이거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쇼트 타입으로. 예, 근데 이제 어떤 종류? 불리언이다 이거예요. 불리언 타입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리언 타입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어디다 추가를 할 거냐면은 결국은 그 어피어런스 그룹에다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add 서브 아이템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 3D 로고 서브 아이템보다는 더 이제 정교한 아이템이죠. 얘는 이제 옵션이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옵션이 다양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 저기 내용 보이시죠? 그럼 요거잖아요. 보던데 다이얼로그 프레임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제 콤보로 이렇게 통 떨어지잖아요. 콤보 박스로 그렇죠? 그 옵션으로 이렇게 뭔가를 더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low edit 편집을 허용할 거냐 해서 이거 false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콤보가 드롭이 되는데 여기 문자열 편집은 못하고 예, 내가 이제 이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그죠? 이 중에서 골라서 이게 직접 이게 편집이 되면 좋은데 이게 편집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 밑에 거는 요건 편집이 되죠. 그죠? 요건 편집이 돼요. 그 밑에 항목은 보면은 서브 아이템 또 만들어서 하나 낼 건데 얘는 캡션이다. 그래갖고 뭐 이제
OL 베리언트 타입으로 이거 이제 강제 캐스트를 했는데 문자열이죠? 그냥 넣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딱히 뭐 이제 항목 자체를 뭐 이렇게 옵션을 다른 걸 여러 개를 넣어주고 자시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시면 이걸로 이제 편집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된 거는 끼케 지금 나온 모양이 뭐뭐 정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true, false 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더 많이 다양하게 가져간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에디트 컨트롤을 직접 박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좀 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 코드를 좀 짧게 하느라고 요것만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거의 오리지널 소스는 어디 들어있냐? 그러니까 예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같이 예제로 넣어놨는데 new controls라는 예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 예제는 MFG 피처팩 샘플 있죠? 네, 그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실행해서 잠깐 결과를 보시면 뭐 피처팩 샘플로 들어있는 뭐 다양한 컨트롤들이 막 잔뜩 나와요. 막 온갖 종류의 막 별의별 에디트 컨트롤부터 뭐 희한한 리스트 박스니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갖다 쓰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저 스플릿 버튼스럽게 생겼죠. 근데 스플릿 버튼이 원래 비스타 혹은 그 이상 전용 컨트롤인데 요거는 그냥 되잖아요. 예, OS에 상관없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쓰시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여기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스크 에디터라고 입력하는데도 막 입력 제한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 컨트롤 이쪽 부분에 이 예제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게 CMFC 리스트 컨트롤하고 CMFC 프로퍼티 그리드예요. 일단 이거는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일반 리스트 컨트롤 말고 CMFC 리스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다양한 게 지원이 되죠. 그죠? 폰트를 이제 바꿀 수 있도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또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드 라인 가는 건 둘째치고 뭐 이제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트 기능도 기본으로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리스트 컨트롤에 만족 못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하는 것도 고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쓸 일이 좀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쓰시면 훨씬 더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그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어피어런스에 여기 지금 보이죠? 예, 요거 한 개만 떼온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기 보면 지금 뭐 이렇게 폰트도 있죠? 그럼 이건 클릭해보면 여기 이렇게 이 폰트 항목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 있죠? 그 색상 프로퍼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이런 건 또 어떻게 만드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 뭐 폴더 프로퍼티 해가지고 이것도 쫓아가면 이제 패스 나오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템을 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넣는 경우. 체크박스를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아이콘 리스트에 보면 여기 또 이제 막 아이콘 드랍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오너 들어오는데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이거 좀 다르게 나오죠. 이거 또 어떻게 할 거냐. 버튼을 또 두 개를 박을 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온갖 종류에 대해서 이 예제 안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C 페이지 5 있어요. 5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그리드 프로퍼티 그리드 초기화에서 이제 사용하는 코드들이 여기 잔뜩 들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의 기본적인 코드들은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에 해당되는 코드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밑에서부터 이어지는 코드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죠. 그죠? 여기 폰트 넣을 때도 이제 폰트 프로퍼티 그리드 이제 넣었는데 여기다가 또 뭐 디폴트 GUI 폰트 이제 스타 오브젝트 그거 이제 폰트 오브젝트를 여기다 또 추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서브 아이템으로 이제 프로퍼티 그리드가 아니라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폰트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그 그룹에 그럼 폰트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사용 방법은 MSDN을 또 이제 잔뜩 뒤져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퍼티 그리드만 해갖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다 설명을 좀 담고 싶었는데 조금 나중에 이제 분량상의 문제도 있었고 회의가 좀 들었던 것도 이런 쓰는 방법은 사실 이 정도의 컨트롤을 다루는 거는
이 정도의 설명만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 코드를 보고 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데다가 MSDN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예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색상 프로퍼티도 있죠. CMFC 그리드 컬러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프로퍼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가장 기본이 되는 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가 있고요. 파일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 컬러 프로퍼티 있고, 폰트 프로퍼티 있고. 그죠?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서버 아이템에다 뭐 다른 거 넣는 거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스테링 리스트를 넣는 방법이라든지 아이콘 로딩해서 뭐 어떻게 해라. 여기 보면 다 들어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결국 여기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하셔라.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조금 설명이 잘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MSDN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 무슨 내용이냐면,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여기 카페에 이제 글이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프로퍼티 그리드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통지 메시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선택을 뭘 딴 걸 했으면, 요게 뭔가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걸 내가 감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바꿨어요. 그럼 이게 바뀌었다라는 걸 좀 감지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코드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말로 간단하게 해놓은 거는 934페이지에다가 on property changes라는 가상함수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라라는 말을 해놨거든요. 너무 짧아서 그런지 그 말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 함수에 대해서 일단 좀 찾아봅시다. CMFC property grid 컨트롤 클래스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여기 잘 해서 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참 가다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프로텍티드 메서드 해갖고 여기 가상함수가 몇 개 쫙 나와요. 되게 중요한 보면은 저건 뭘까 궁금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 프로퍼티 체인지드예요. 요런 가상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상함수죠? 요런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다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제가 그러니까 예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거 그냥 그대로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선언해서 썼잖아요. 그죠? CMFC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파생 클래스 만들어 놓듯이. 그래서 뭐 클래스 이름은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주시면 될 텐데 일단 뭐 클래스 이름 뭐라고 할 거냐면 C by property grid 이렇게 해요. 그냥 얘 베이스 컨트롤 베이스는 뭐냐면은 CMFC property grid 컨트롤을 베이스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C my 그러니까 property grid 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은 클래스 이론 클래스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파생 클래스 이제 만들어 넣어서 이제 기능 확장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코드 형태인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추가 클래스 my property grid.h include 하시고 이거를 아이고 엉뚱한 거 됐네요.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이거 뭘 하고 있답니까? 얘 말고 대화상자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걸로 하지 말고 C by property 그리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빌드 해보면 빌드 잘 돼요. 왜냐면 뭐 지금 코드 한 줄도 제대로 추가 안 했습니다만 이거 뭐 어차피 CMFC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 파생 클래스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생시킨 걸로 내가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잔뜩 내가 원하는 거 넣어주면 돼요. 이제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도 또 이제 뭐 가상함수 내가 재정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딱 가서 보면 뭐가 좀 많이 나와주면 좋은데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예, 손으로 직접 내가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함수 있죠? 예, 요걸 좀 넣어줄까 해요.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줄 거냐? 예, 멤버로다가 얘를 좀 넣어주려고요. 이런 얘를 멤버로 좀 넣어주려고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멤버를 좀 넣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구현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구현도 해줘야죠. 구현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클래스 이쪽에 이제 바디 구현하러 이제 가야 되겠죠. 뭐라고 이제 구현을 할 거냐면 요렇게요. 일단 요거를 요렇게 구현만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제 넘어오잖아요. 뭐가 넘어오냐면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의 오브젝트 주소가 넘어와요. 그러면 얘 또 이제 멤버 중에 get 왜 인텔리전스가 또 작동을 안 하네요. 예, 뭐 요런 멤버가 있어요. 이름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 이름이 뭐냐면 이걸 메시지 박스로 찍어 볼게요.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 가상함수 언제 불리냐면은 특정 프로퍼티가 변경됐을 때 이게 불려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어느 항목이 3D 룩 아이템의 프로퍼티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시면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제 그 변화를 감지하든지 이해 가능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구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통지 메시지 등록하듯이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방법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그 방법을 카페에 보니까 사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그래서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이게 이제 제가 파생 클래스 만들어 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원래대로 잠깐 돌려놓을까요? 원래가 요거였죠. CMFC 프로퍼티 그리드 컨트롤 그죠? 원래 이거였죠?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였죠? 이제 얘 베이스가 이거죠? 이 클래스의 베이스, 기본 클래스가 이겁니다. 이 기본 클래스로 돌려놨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런 거 이제 변화됐다, 이런 거 바뀌었다, 그럼 나 이거 감지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감지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확장 클래스 안 만들고 저걸 감지하고 싶다. 그럼 통지 메시지를 만들어 넣어주면 되는데, 이 희한한 게 그 피처팩은 통지 메시지를 아주 요상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도의 통지 메시지를 따로 안 만들어 놓고요. 그냥 무슨 전역 변수 같은 걸로 그 AFX 윈도우 메시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시리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 방법으로 추가를 하셔야 돼요. 뭐 함수를 일단 하나만 좀 만들자면 AFX 메시지 L 리절트를 리턴하는 함수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on 저 갑자기 또 메시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있다. AFXWM Property Changed 요런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써있죠? 그러니까 아까 가상함수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수동으로 직접 구현하려면 요걸 이제 직접 내가 만들어 넣어주면 돼요. WM Property Changed 그래 on 그래서 Property Changed 함수 이름 이렇게 가져갈게요. 그 대신 파라미터를 좀 줘야 되는데 W파람 그 다음에 L파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해줄 거냐면 저쪽에 가서 이제 원형 선언했으니까 구현해야죠. 그죠? 대화상자 그래서 저기다 이제 구현을 요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일단 뭐 0을 리턴하려고 하고 이렇게 직접 써주고요. 일단 여기서 일단 뭐 멤버 추가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연결하느냐, 메시지 맵에다가 이제 저 내용을 쓰셔야 돼요. 메시지 맵에 지금 관련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매크로가 뭐냐면 레지스터드 메시지 해가지고 AFX WM 프로퍼티 체인지드. 그래서 함수를 뭐를 부를 거냐, 이때 이 함수 불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가 넘어오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소가 넘어와요. 주소가 뭐에 대한 주소냐, 예, 그 CMFC 프로퍼티 그리드 프로퍼티 오브젝트의 주소가 넘어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포인터 P 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스태틱 캐스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 W 파람이냐 L 파람이냐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기 가서 이거 클릭해 보세요. MSDN에서. 그러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 쫙 나와요. 그죠? 그 AFX 메시지하고 요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이 중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그것만 봅시다. WM Property Changed요. 예, Property Changed. 이거 언제 나온다? 여기 써있죠. 그리드 컨트롤. 프로퍼티 그리드에서는 이제 뭐 사용자가 어떤 선택된 프로퍼티의 값을 바꿨을 때 이게 나온다 그러죠. 그럼 여기 위에 요 두 항목이 지금 뭐냐면 여기 왼쪽에 이제 이게 아마 이쪽엔 하나는 하여튼 컨트롤 아이디고 하나는 요 클래스 오브젝트 주소다가 나오죠. 변경된 프로퍼티. 그러면 왼쪽에 L 파람, 여기가 W 파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W 파람에 뭐 들어있다? 예. W 파람에 뭐 들어있다? 예, 요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저걸 바꿔서 이러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AFX 메시지 박스 얘의 get name 뭐 요렇게 하시면 아까하고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W 파라미터 순서가 틀렸나봐요. 예, 이 순서가 틀렸네요. 특이하네. 그죠? 보통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함수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메서드로 봤을 때 메서드로 본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W 파람 L 파람 이 순서예요. 그렇죠? W 파람 L 파람으로 오죠. 저도 그래서 순간 W 파람 L 파람으로 썼고요. 그런데 MSDN에 지금 나온 내용은 L 파람 W 파람이었죠. 순서가 뭐가 좀 틀렸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했나요? AFX 다시 잠깐 보죠. 여기 있네. 여기가 이쪽이 지금 여기가 W 파람이 맞거든요. 근데 W 파람으로 하면 죽네요. 뒤밖에 안 있네요. MSDN이 틀린 건 같네요.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해서 찾은 건 아니었는데 또 우연히 발견이 되네요. 일단 MSDN도 하여튼 좀 가끔은 안 믿어온 게 있어요. 그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가 안 되죠. W 파람이 아니라 L 파람에다가 대고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은 정확한 값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형태로 구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FX 메시지 등록하셔가지고 이걸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편하시고 좋으신 대로 방법을 하시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일단 프로퍼티 컨트롤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 더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그 멤버 중에서요, 이거 onProperty chain이라는 가상함수 말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어떤 멤버가 있냐면은 on change selection이 있어요. 이것도 쓸 일이 많아요. 이건 언제 불리냐면은, 요건 언제 불리냐면, 여기서 프로퍼티 그리드 이렇게 돼서 항목을 여러분이 뭐 선택을 했잖아요. 이 중에 딴 걸 선택하면 그때 불려요. 이런 거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불려요. 그러니까 이거 바꾼 거 말고 내가 다른 거 선택한 거 그거를 감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이제 그런 가상함수 제정해서 쓰시면 돼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이런 이제 AFX 메시지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냥 이렇게 파생 클래스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